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오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다룰 건데요. 미리 여러분들이 여기 카페에서 미리 좀 공부를 좀 하시라고 제가 강의를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충분히 들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 대강사님이 오셔서 핸드를 주실 거예요. 그 핸드는 메이저 관련된 부분이니까 비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오시기 전까지 이 비딩을 좀 충분히 숙지를 좀 해 주시고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면 좀 반복해서 좀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잡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쪽에서, 네, 좀 잡음이 좀 들리실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 레벨 수트 오픈을 이야기합니다. 원 레벨의 수트 오픈. 우리가 뭐 원 클럽, 원 다이아몬드, 원 하트, 원 스페이드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걸 원 레벨 오픈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트로 오픈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원노 트럼프는 배웠잖아요. 원노 트럼프는 정해졌어요. 15, 17 HCP의 밸런스 핸드를 원노 오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원 레벨로 오픈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럴 때 어떤 원칙으로 오픈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원칙은 롱제스트 수트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긴 수트를 오픈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메이저를 오픈하려면 메이저 오픈이라 메이저 수트라고 하는 거는 스페이드와 하트인데 메이저 오픈을 하려면 5장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나 좀 배우신 분 중에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메이저가 5장이고요. 마이너가 6장인 경우에 이 메이저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올드 방식이에요. 올드 방식. 그래서 굉장히 배운 지 오래되신 분들 중에는 이럴 때는 메이저가 5장이고 마이너가 6장일 때 메이저 오픈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통일됐어요. 뭐냐? 만약에 메이저가 5장 있고 마이너가 6장 있다. 롱제스트가 뭐예요? 마이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 오픈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요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긴 수트를 오픈해라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롱수트가 메이저일 때는 메이저가 5일 때는요. 자, 스페이드도 5장, 하트도 5장. 그럴 때는 원 스페이드로 오픈합니다. 이것도 예전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스페이드가 5장이고요, 하트가 6장일 때 원 스페이드 오픈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도 사라졌어요. 뭐냐면, 원 하트로 오픈합니다. 롱제스트가 하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긴 거를 원칙으로 하되, 장수가 같을 때는 스페이드를 오픈한다라는 겁니다. 마이너가 긴데 타장짜리 지금 메이저가 없어요. 타장짜리 메이저가 없고 마이너가 긴데 마이너가 4일 때는 다이아몬드를 비딩하고 하지만 3일 때 그래서 클럽도 3장, 다이아몬드 3장일 때만 원 클럽으로 오픈한다. 클럽이 제일 길 때는 당연히 원 클럽 오픈하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이저가 5장짜리 메이저가 없으면 마이너를 오픈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5카드 메이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대다수입니다. 5카드 메이저 시스템. 그러면 5장이 안 되는 메이저로 오픈하는 시스템도 있다는 거죠. 자, 원래 브릿지의 종주국을 영국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요, 4카드 메이저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걸 A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국 사람들은 또 이걸 아주 고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A콜 시스템을 쓰는데 그런데 이 포카드 메이저 시스템은 요즘은 거의
외국에서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 일부 이런 데서만 좀 쓰고요. 그래서 원래는 4카드 메이저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었다가 5카드 메이저가 나오면서 5카드 메이저 시스템이 완전히 휩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5장짜리 메이저로 오픈했을 때 응답자가 쉽게 골든 핏, 즉 8장 이상의 메이저 핏을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다 원 하트나 원 스페이드 오픈한다면 5장 이상의 메이저다라고 거의 통일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가장 긴 수트를 오픈하고 5장짜리 메이저를 오픈하는 거는 5장을 보장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포지션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오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리, 딜러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딜러 자리가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컨 싯이 되겠죠. 여기가 서드 싯이 되고요. 여기가 네 번째 자리가 됩니다. 자, 딜러가 노스라면 여기가 첫 번째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자리나 또는 두 번째 자리에서 오픈하는 거. 자, 이것이 퍼스트와 세컨드 싯에서 오픈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원칙대로 오픈을 합니다. 그 원칙은요,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인데, The Rule of 20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핸드 평가에다가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핸드 평가를 할 때 HCP 플러스 DP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DP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뭐냐면 내 핸드에 HCP에다가 롱수트 두 수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긴 게 두 개가 있겠죠. 이래 4, 3, 3, 3이면 4하고 3이 제일 긴 거잖아요. 7장이 될 것이고 4, 4, 3, 2면 제일 긴 게 4장, 4장이니까 합해서 8장이 되겠죠. 5, 4, 2, 2면 제일 긴 게 5장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4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빨로만 떠들면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쓸게요. 내 핸드가 스페이드가 5장, 하트가 4장, 그 다음에 둘둘 핸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핸드가 HCP가 11점이에요. HCP가 11점인데 여기다가 더하기 뭘 하느냐? 5, 4잖아요. 긴 수트 두 개를 정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5, 4, 9장이잖아요. 그럼 9를 더합니다. 9를 더하면 합이 얼마예요? 20이 되죠. 이게 바로 오프닝 조건으로 요즘 대부분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핸드 평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HCP에다가 DP를 더해서 12점 이상이면 오픈해라 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롱수트 더하는 게 이게 DP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HCP에다가 롱수트 두 개의 장수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DP가 들어가죠. 그죠? 자, 이렇게 더해서 20점 이상이면 원레벨로 오픈한다는 겁니다. 원레벨의 원칙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5장짜리 메이저가 있으면 5장짜리 메이저를 부르고 마이너가 길면 마이너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자리 또는 두 번째 자리고요. 세 번째 자리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자리는요. 자, 보세요. 파트너가 패스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상대방도 패스했어요. 그럼 내 자리는요. 쉽게 말하면 약간 어떤 자리냐면요. 이 사람이 점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드 시트 오픈은요. 서드 시트 오픈은 사실은 12점에 좀 모자라더라도 라이트하게 오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해 목적 또는 파트너한테 자기의 수트가 내가 이게 좋으니까 이거 리드해줘. 이런 목적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하게 오픈하다. 라이트하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점, 11점 뭐 이런 핸드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원래 오프닝이 안 되는 12점이 안 되는 핸드임에도 불구하고 오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패스한 원래 파트너 응답자는 그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 양반이 즉 내 파트너가 점수가 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우선 요거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시트 네 번째 자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시트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딜러가 아까 노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패스합니다. 두 번째 자리도 패스해요. 세 번째 자리도 패스합니다. 네 번째 자리가 여기가 바로 네 번째 자리예요. 앞에 있는 세 사람이 다 패스했어요. 다 패스했는데 내가 패스를 하면 그 보드는 끝납니다.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카드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잘 섞어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그 보드는 끝나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올 패스가 나서 서로 빵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왜 고스톱 용어로 따지면 나가리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서 오픈을 할 것인가? 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면 일단 패스 나도 패스할 위치라면 서로가 다 대부분이 10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핸드예요. 서로가 오픈할 수 없는 이런 핸드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것 봐라. 우리가 그러면 조금 비딩을 해서 파셜이라도 조금 비딩해갖고 이기면 득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잘못했다가 내가 오픈했다가는 상대방이 처음에는 오픈할 수 없는 핸드였지만 스페이드가 길어서 또는 하트가 길어서 오버콜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버콜은 8에서 16점에 오버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괜히 내가 패스했으면 올 패스해가지고 끝날 일을 괜히 비딩해서 들어갔다가 상대만 좋은 일 시키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The Rule of 15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는 자, HCP에다가 장수를 더합니다. 그런데 무슨 장수만 더하냐? 스페이드 장수만 더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15 이상이 되면 오픈을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걸 네 번째 자리에서의 오픈 기준이에요. 네 번째 자리에서 HCP가 13점이에요. 또는 12점 이상이 됐어요. 내 핸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럼 무조건 오픈해야죠. 그죠? 그 말인즉슨 그것보다 좀 모자라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HCP에다가 스페이드 장수를 합했더니 합계 15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오픈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룰 오브 15입니다. 그러면 왜 스페이드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스페이드가 랭킹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패스가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이든 게임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결국은 서로 있어봐야 파셜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투스페이드가 만들어진다든지 투하트가 만들어진다든지 잘해야 쓰리스페이드나 쓰리하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정도의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겠어요? 스페이드가 우리가 우세하면 유리하겠죠. 그죠? 상대방이 투하트 하면 나는 투스페이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 상대방이 스페이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트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하트로 경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스페이드로 와. 그럼 어때요? 우리가 계속 밀리게 되죠. 그러면 내가 네 번째 자리에서 그냥 패스해서 패스아웃을 시켰더라면 상대방은 점수를 한 점, 1점도 못 가져갈 상황이 될 텐데 괜히 내가 들어가서 상대방 스페이드 핏을 찾게 해주면 상대방이 투스페이드 비딩을 하면 메이크가 된 경우에는 빵점을 110점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드 장수를 기준으로 해서 네 번째 자리는 오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CP 플러스 스페이드 장수, 이걸 룰 오브 15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로 배울 거는요, 이거 할 거예요, 요거는 좀 전략적인 거죠. 그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러나 어차피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되니까,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첫 번째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거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The Rule of 20를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핸드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오픈한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그런데 좀 더
사이언티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룰 오브 20가 일반적인 오프닝 조건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HCP에다가 뭘 더한다고요? longs to 2개의 장수를 더한다. 그래서 합이 20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더 추가하기도 해요. 뭐냐? 퀵 트릭이 2트릭은 있어야 된다라고 추가하기도 합니다. 퀵 트릭. 퀵 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에이스 킹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펜스 트릭 2트릭을 가지고 있어야지 오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픈을 하려면요. 핸드가 예를 들어서 뭐 합계 긁어 모았더니 돼요. 근데 다 퀸잭 우리가 퀸잭을 합해서 퀘이라고 부릅니다. 꽥 이렇게 하는 거죠. 꽥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이루어지게 되면 퀵트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스나 킹을 우리가 퀵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트릭은 있어야지 오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들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픈을 하려면 내 손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룰 오브 20는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거기에서 퀵트릭이 2개가 될 수 있느냐를 보세요. 에이스는 당연히 한 트릭이고요. 에이스. 그 다음에 에이스랑 같이 있는 킹도 한 트릭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킹 혼자 있는 거는 한 트릭이라고 보기에는 안 되겠죠. 그죠? 이래서 킹, 퀸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건 한 트릭이 되겠죠. 킹은 에이스한테 치면 퀸은 한 트릭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퀵트릭은 적어도 어떤 사람은요, 원래 오리지널은 퀵트릭 2.5트릭을 이야기합니다. 2.5트릭. 그런데 요즘 한 2트릭 정도면 오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룰 오브 20를 적용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답은 어떻게 할 것이냐? 파트너가 메이저를 오픈했어요. 원하트나 원스페이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응답자의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또 세 개로 나눠져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4개죠. 4개. 자, 무슨 말이냐? 응답자가 0에서 5점이잖아요. 0에서 5점. 0에서 5점이면요. 파트너가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시면 돼요? 패스하시면 됩니다. 0에서 5점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0에서 5점이 뭐 한다? 패스한다. 내가 하트가 한 장이 있건 빵장이 있건 간에 상관없이 패스하세요. 0에서 5점이면.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스하십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내가 0에서 5점이긴 한데 우리 파트너가 스페이드 오픈을 했는데 내가 스페이드가 뭐 4장, 5장이 있어. 이런 경우는 특별한 거죠. 자, 그때는 패스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때는 특별 케이스로 다룹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3장 서포트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가 파트너가 스페이드 오픈을 했는데 내가 스페이드 3장은 있어요. 그런데 점수가 0에서 5점이야. 그러면 패스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응답자로서 응답을 하려면 적어도 6점 이상이 있어야 돼. 6점 이상. 아시겠죠? 여기 전부 다 6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끌어갑니다. 자, 6에서 9점, 많게는 10점까지를 미니멈 핸드라고 합니다. 응답자의 핸드 중에서. 그 다음에 자, 11, 12점을 인비테이션 핸드라고 합니다. 인비테이션 핸드. 자, 그 다음에 13점 이상을 게임 핸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요. 우리가 인비테이션 핸드라고 하는 거는요, 인비테이션 핸드는 파트너의 핸드를 미니멈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파트너 오픈 미니멈이 몇 점이라고요? 12에서 14점이 미니멈입니다. 자, 여기다가 잠깐 우리가 오프너의 핸드를 우리가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프너가 원하트나 원스페이드를 오픈하면요. 오프너도 크게 핸들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 14 핸드, 미니멈 핸드가 되겠죠. 지금 오프너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에서 17 15점은요. 간혹 저기 미니멈에도 포함시킵니다. 자, HCP 15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에서 17 핸드를 미디엄 핸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 19점을요. 18, 19점을
18, 19점을 맥시멈 핸드라고 합니다. 맥시멈 핸드. 이렇게 오프너의 원레벨 오픈은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12, 14 미니멈, 15, 17 미디엄, 그 다음 18, 19 맥시멈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다? 두 사람의 합계가 얼마가 된다? 25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항상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그 다음 두 사람의 합계가 33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또 우리의 지향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지향점은 25죠. 합계 25가 될 거냐 말 거냐. 그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비테이셔널 핸드다라고 하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가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 14점 오픈을 보고, 자, 우리 파트너가 오픈을 했는데 내가 인비테이션 핸드를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파트너가 만약에 요거 미디엄 이상이면 무조건 게임이 있죠. 그죠? 그잖아요. 15점이면 내가 11점 들고 있어. 합이 25 무조건 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인비테이션 핸드 응답자로서 인비테이션 핸드를 들고 있는데 우리 파트너가 15점 이상이라는 액션을 보여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게임으로는 가야 돼요. 그 게임이 3 노트럼프 이거나 또는 포아트 포스피드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합계 25점 이상이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파트너가 오픈을 했는데 미니멈 핸드야. 미니멈 핸드인데 파트너가 미니멈 중에서 맥시멈이라면, 즉 14점이라면 우리는 25점이 돼. 그런데 12, 13점이라면 안 돼. 그죠? 이런 핸드를 나는 뭐라고 한다? 인비테이션 핸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인비테이션이라는 개념은요, 상대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미니멈 핸드도 사실은 인비테이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6점 이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6점 이상이에요. 자, 우리 파트너가 만약에 18, 19점이라면, 오픈한 사람이 18, 19점이라면 어때요? 게임이 나오죠. 25점이 되니까. 그러나 미디엄이나 미니멈이라면 게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미니멈 핸드일 때는 무슨 메시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파트너 오프너한테, 야, 너 나 미니멈인데 네가 맥시멈이면 게임을 가. 그러나 네가 미니멈이나 또는 미디엄이면 넌 패스해야 돼. 이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애매한 지점이 있죠. 요거 미디엄에 17점일 때, 그죠? 오프너가 미디엄에 17점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너가 미니멈이라고 했는데 9점이면 게임이 나올 것 같아. 그잖아요. 둘이 합하면 25점 되잖아요. 그런데 6점, 6, 7점이면 게임이 안 나와. 이런 상황이 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초대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응답자한테 물어보겠죠. 야, 너 9점이면 게임을 가져. 그러나 9점이 안 되면 패스해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서로가 일정한 레인지에서 서로의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시퀀스는 사례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먼저 정리하자면요. 오프너도 세 가지 핸드가 있다. 12, 14 미니멈, 15, 17 미디엄, 18, 19 맥시멈. 자, 요 세 개의 핸드가 있다. 응답자는 사실은 4개의 핸드입니다. 0에서 5점이면 패스. 그죠? 자, 그 다음 응답할 수 있는, 패스가 아닌 응답할 수 있는 핸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6에서 9점, 11, 12점, 그죠? 13점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13점 플러스가 왜 게임 핸드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파트너가 오픈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게임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12점 이상이니까 12 더하기 13 하면 25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게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 핸드라고 하는 겁니다. 슬램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파트너의 가장 바닥이 어디냐, 천장이 어디냐, 그죠?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합계를 계속 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합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what 레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의 레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죠? 게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파셜까지냐, 게임까지 갈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what straight. 자, 우리가 핏이 있느냐 없느냐. 핏이 없으면 노트럼으로 가자 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항상 그 두 가지의 논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흐름은 똑같아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싹 지우고요. 자, 이제 응답자의 글을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미니멈 인비테이션 게임을 보시면요. 자, 3장 서포트가 있으면, 미니멈은 싱글 레이즈를 합니다. 싱글 레이즈가 뭐냐? 이거예요. 만약 우리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 오픈했다? 그러면 싱글 레이즈는 투 스페이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니멈일 때는요, 3장이거나 4장일 때도 이렇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특별한 어떤 컨벤션을 쓰지 않는 한은 원 스페이드, 투 스페이드 하면요, 이거는 6에서 9점이고요. 스페이드는요, 3장 또는 4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서포트가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비테이션 핸드인데 3장 서포트가 있어요. 이때는 인비테이션은요, 3장과 4장을 구별합니다. 게임 핸드여도요, 3장, 4장을 구별합니다. 미니멈일 때는 3장 이상이라고 했죠. 3장, 4장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비테이션일 때는 3장, 4장을 구별하게 됩니다. 3장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회 비딩을 한다고 합니다. 우회 비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원 스페이드 우리 파트너가 오픈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3장이 있어. 당장 서포트가 있죠. 그런데 당장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가 인비테이션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단은 4장짜리 마이너나 혹은 5장짜리 하트가 있으면 비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투클럽이나 투다이아몬드 이렇게 비딩 한다는 거예요. 자, 4장짜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투클럽 합니다. 그러면 10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10점 이상.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다른 비딩을 했다고 할게요. 투다이아몬드 이렇게 비딩을 했다고 할게요. 자, 그때 뭘 비딩하느냐? 투 스페이드 이렇게 비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요게 나 원래 스페이드 3장 서포트가 있었는데 너를 바로 못 받쳐줬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비테이션 핸드고 3장 서포트여서 그랬어 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한다? 우회 비딩을 통해서 한다. 이게 스탠다드 방식이에요. 우회 비딩을 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원 스페이드, 투 클럽을 했더니 이 사람이 밸런스 핸드야. 그래서 투노를 해. 투노 트럼. 자, 투 클럽은요. 패스하면 안 되는 비딩입니다. 투 클럽은 패스할 수 없어요. 왜? 10점 이상이라고만 했어요. 언리미티드 비딩은 패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 클럽 한 사람은요. 20점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한계가 없는 비딩을 하잖아요. 파트너가. 그러면 그 비딩은 폴싱이에요. 패스할 수 없는 비딩입니다. 브릿지 비딩에는 폴싱과 넌 폴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싱 비딩은 패스할 수 없습니다. 이건 폴싱이에요. 언리미티드 비딩은 폴싱입니다. 언리미티드 비딩은. 반대로 리미티드 비딩은 넌 폴싱이에요. 리미티드 비딩을 하잖아요. 그럼 패스할 수 있습니다. 자,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투 노를 해요. 이 투 노는요, 무슨 뜻이냐면 12, 14점이란 뜻이에요. 12, 14점. 이거는 이제 리미티드 비딩으로 바뀌어요. 원 스페이드 오픈하잖아요. 이거는 언리미티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에서 19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레인지가 너무 넓잖아요. 그죠? 자, 이런 비딩은 한 3점 이내로 들어오는 비딩은 우리가 리미티드 비딩이라고 하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 언리미티드라고 합니다. 레인지가 너무 넓은 거는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투 노를 하면 이건 12, 14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또 다룰 건데요. 아무튼 여기서 먼저 소개를 하면 이건 패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투 노를 했을 때 이 사람이 3 스페이드를 하잖아요. 자, 3 스페이드를 하면은 뭐냐면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나 사실은 인비테이션 핸드였어. 내가 너를 바로 못 받쳐준 거는 미안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 내가 3장 서포트에 11, 12점이거든.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인비테이션 핸드인데 4장 서포트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4장 서포트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프를 합니다. 자, 원 스페이드 우리 파트너가 비딩을
오픈을 했는데 내가 스페이드 4장 서포트에 11, 12점, 좋은 10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3 스페이드를 합니다. 이 3 스페이드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를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4장 서포트. 5장일 수도 있습니다. 4장 이상 서포트에 점수는 11, 12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리밋 레이즈라고 부릅니다. 리밋 레이즈. 줄여서 LR이라고 불러요. 리밋 레이즈라고 한다. 리밋 레이즈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지금 서포트가 있을 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리밋 레이즈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1 스페이드, 3 스페이드는 뭐다? 리밋 레이즈다. 그죠? 자, 게임 핸드일 때 3장 서포트가 있으면 똑같아요. 아까 인비테이션하고 2레벨로 뉴스로 응답한 다음에 4레벨로 바로 비딩을 해준다는 겁니다. 게임만 있다고 판단할 때 4장 서포트가 있으면요. 4장 서포트가 있으면 특별한 컨벤션을 씁니다. 그건 자코비 투노 트럼프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슬램이 쉽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컨벤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거의 스탠다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배우실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요거는 자코비 투노 트럼프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핏이 맞는 경우잖아요. 전부 다 핏이 맞았죠? 여기도 핏이 맞았고요. 여기도 핏이 맞았고요. 여기도 핏이 맞았죠. 그죠? 자, 핏이 맞았을 때는 응답자가 더미가 되겠죠.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응답자는요, 핸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느냐. 내가 11, 12점이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파트너가 1 스페이드 오픈했을 때 내가 3 스페이드라고 할 때의 이 11, 12점의 점수가 어떤 점수를 이야기하냐면요. 요거 이야기합니다. 요거. 자, 우리가 핸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HCP 플러스 DP를 더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파트너가 어떤 소트를 오픈했을 때 내가 그 서포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더미가 되는 거고요. 더미는 뭐가 되느냐면 어떻게 자기의 핸들을 평가해서 응답을 하냐면요. HCP에다가 자, DP는 뺍니다. DP는 이제 더하지 않습니다. HCP에다 뭐만 더하냐면요. 짧은 거 점수를 더합니다. 짧은 거 점수.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더미 포인트라고 합니다. 더미 포인트. 자, 여기다 그냥 D로만 쓰겠습니다. 쓰기 힘드니까. 더미 포인트를 더합니다. HCP에다가 더미 포인트를 더한다. 더미 포인트가 뭐냐 하면 더블턴, 싱글턴, 보이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더미 포인트를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냐면요. 더블턴은 1점. 자, 싱글턴은요, 내 서포트 장수에 따라 다릅니다. 3장 서포트면요, 1, 2, 3으로 갑니다. 1, 2, 3으로. 자, 우리 파트너가 메이저 오픈을 했는데 내가 3장 서포트가 있어. 그러면 더블턴 1점, 싱글턴 2점, 보이드 3점, 이렇게 1, 2, 3으로 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메이저를 오픈했어요. 메이저를 오픈했는데 내가 서포트가 있는데 4장 서포트가 있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4장 서포트가 있으면 어떻게 점수가 가냐면요. 이 짧은 것 점수, 즉 더미 포인트는요. 이렇게 갑니다. 1, 3, 5로 갑니다. 즉 더블턴 1점, 싱글턴 3점, 보이드 5점 더하세요. 이렇게 갑니다. 1, 3, 5로 갑니다. 다시 3장 서포트일 때는 1, 2, 3. 4장 서포트일 때는 1, 3, 5로 간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더미 포인트라고 한다. 그러면 HCP 플러스 더미 포인트. 어떨 때요? 서포트가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포트 없으면 짧은 거 더하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요. 오프너 있죠? 오프너. 자, 오프너는
자기가 오픈할 때 뭘 어떻게 오픈한다고 그랬어요? HCP에다가 뭘 더한다? DP를 더한다 그랬어요. 그죠? DP를 더해서 오픈합니다. 그죠? 오픈을 해요. 자, 그러면 응답자는 파트너가 원 하트를 오픈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하트 서포트가 있어. 자, 서포트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겁니까? 트럼프 컨트랙으로 갈 거죠. 메이저 트럼프 컨트랙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나의 짧은 수트, 즉 싱글턴 보이드가 굉장히 파트너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죠? 왜? 파트너의 루저를 러프에서 루저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더미는요, 즉 응답자는요, 뭘 더하냐면요, 응답자는 DP는 더하지 않습니다. DP는 더하지 않고요. 뭐하고 뭐만 더한다고요? HCP 더하기 짧은 거 점수만 더합니다. 이렇게 둘이 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오프너가 우리 파트너가 서포트했어.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싱글턴을 또 더하시는 분은 있는데 아니에요. 오프너는 그렇게 더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한쪽에서만 더합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더미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미 포인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포트가 있을 때만 짧은 수트의 점수를 더하는 겁니다. 짧은 수트의 점수를 핸드 평가할 때부터 더하시는 분인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핏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짧은 걸 더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제 말씀 이해되셨죠? 그죠? 자, 짧은 거는 누가 더한다고요? 더미가 더한다고. 더미가 될 사람이 더하는 겁니다. 오프너는 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좀 구별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기본 이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좀 정리를 한번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서포트 있을 때는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정리를 했고요. 그럼 서포트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서포트가 없을 때는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다고 할게요. 근데 내가 6점이야. 하트 서포트가 없어. 6점은 패스하지 않습니다. 미니멈 핸드라 하더라도 6점은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페이드가 4장 있잖아요. 4장 이상이 있어. 그럼 원 스페이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비딩을 하면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6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6점 이상. 아까 여전히 말씀드렸어요. 21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Unlimited bidding이 되겠죠. Unlimited bidding. 자, 근데 스페이드 4장이 없어. 자, 그러면 골치 아파지죠. 스페이드 4장 있으면 원 스페이드라도 했을 텐데 스페이드가 3장밖에 없어. 그러면 원 스페이드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6에서 9점이야. 그러면 디폴트 비딩입니다. 내 핸드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6에서 9점, 안 좋은 10점까지는 원노 트럼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는데 내가 원노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첫 번째 스페이드 4장이 없다. 하나. 두 번째 하트 서포트 3장이 없다. 2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점수는 6에서 9점이다. 6에서 9점. 많게는 10점까지도 갑니다. 아시겠죠? 원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멈 핸드일 때 내가 비딩할 게 없을 때는 원노로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다고 쳐요.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는데 내가 하트 6장 들고 있어. 하트가 너무 좋아. 그런데 점수가 6에서 9점이야. 그러면 그 하트를 투하트 선보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원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죠. 내가 내 좋은 하트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일단은 원노 할 수밖에 없습니다. 6에서 9점이다 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비테이션 핸드가 서포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원레벨로 응답할 수 있으면 원레벨 응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비테이션 핸드는 10점 이상이잖아요. 그죠? 10점 이상이니까
2 레벨에서 뉴스트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 스페이드. 우리 파트너가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자, 아까는 하트 6장을 들고 있는데 눈물을 머금고 원노했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지금 10점이 있어. 근데 하트가 6장이야. 이제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뭘로? 투 하트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투 하트를 하려면요, 적어도 5장 이상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나 원 스페이드에 마이너로 2레벨 응답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투 클럽이나 투 다이아몬드. 자, 투 클럽이나 투 다이아몬드는요 4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4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투 클럽 투 다이아몬드는 몇 장이다? 4장만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뭐를 약속해요? 10점 이상이라는 걸 약속하죠. 그죠? 10점 이상이라는 거. 를 약속한다. 당연히 투 하트, 투 클럽, 투 다이아몬드 이렇게 응답하라는 건 뭐겠어요? 천정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폴싱 비딩이에요. 패스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죠? 한계가 보이지 않는 비딩, 즉 언리미티드 비딩은 폴싱 비딩이고 폴싱 비딩은 패스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비딩은 어떻다? 패스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3점 이내 좀 범위에 주어지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노 트럼프 응답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게임 핸들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포트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야, 나 게임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처음에는 얌전하게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뭐처럼? 인비테이션 방금 핸드처럼 똑같아요. 이거는 원레벨이나 또는 투레벨 응답. 원레벨로 응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파트너가 지금 메이저 오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다면 내가 하드핏이 없어. 그러면은 뭐예요? 스페이드가 4장 있으면 원 스페이드 이렇게 원레벨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 파트너가 마이너 오픈했다면요. 마이너 지금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파트너가 원클럽 오픈했다면, 내가 뭐 하트 4장 있으면 원하트 이런 식으로 응답한다는 거죠. 자, 이 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6점 이상입니다. 응답자. 6점 이상. 이 3개를 다 포괄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메이저 오픈에 대한 응답은 기본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오프너는 어떻게 리비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응답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메이저 한 번 비딩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다 알면 브릿지 다 쉽게 하게요.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응답이 왔을 때 오프너는 어떻게 자기의 핸들을 다시 보일 것이냐 이런 과정이 또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첫 스타트는 이렇게 응답자가 응답하는 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 있는 응답법들 방금 내용들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파트너가 오픈인데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4.8점이죠. 그죠? 4.8점인데 하트 서포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투 하트 하시면 됩니다. 심플 레이즈 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 아까 배웠는데 스페이드 4장 있으니까 원 스페이드 하면 되지 않나요? 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자, 무슨 말이냐? 점수가 6에서 9점이죠. 점수가 6에서 9점일 때는 내가 이렇게 스페이드 4장이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 과제가 뭐냐? 파트너한테 나 하트 서포트가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최우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하트, 원 스페이드 하지 마시고 설령 스페이드가 5장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점수가 6에서 9점일 때는 뭐가 우선이다? 파트너 서포트가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하트, 투하트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핸드 2번으로 갈게요. 우리 파트너가 원 하트 오픈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때요? 점수가 7점이잖아요. 그죠? 자, 안 맞네요. 핏이 안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곤란해 라고 하는데 나는 그럼 대신 6점 이상이니까 뭐라도 비딩을 해야 되죠. 뭘 비딩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스피드가 4장 있죠. 이때는 원 스피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6에서 9점인데 이렇게 원하트에 원 스페이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핏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맞으면 무조건 받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비딩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자, 핸드 내가 2번 들고 있는데 우리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눈물 나죠? 내장이나 서포트가 있잖아요. 좋죠? 그러면 핸드 점수는 몇 점일까요? 자, 보세요. 자, 우리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습니다. 자, 스피드 핏이 맞네요? 그죠? HSP가 7점이에요. 자, 더블턴이 하나 있습니다. 더미 포인트 더한다고 그랬죠? 1점 더합니다. 그죠? 그럼 8점 핸드가 되네요. 그죠? 6에서 9점 미니멈 핸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투 스페이드 이렇게 비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해되셨죠? 자, 만약에 원 스페이드 오픈했다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핸드 3번 가겠습니다. 자, 내가 이 핸드를 들고 있어요. 핸드 점수가 몇 점이에요? HSP가 8점에다가 DP 포함하면 9점 정도의 핸드입니다. 9점 정도의 핸드예요. 자, 이때 우리 파트너가 메이저 오픈을 해와요. 원하트나 원스페이드 오픈을 해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비딩을 뭐를 해야 될까요? 투클럽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왜? 10점이 안 되잖아요. 그죠? 10점이 안 되면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노 트럼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메이저 오픈을 해올 때, 자, 원하트 오픈을 하든 원스페이드 오픈을 하든 간에 나의 답은 원노 트럼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0점이 안 되는 핸드니까. 아시겠죠? 자, 핸드 4번 가겠습니다.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나 원스페이드 오픈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원하트든 원스페이드는 다 내장 소프트가 있네요. 그죠? 자, 핸드 평가를 해볼까요? HSP 5점에다가 더블턴 1점이 있습니다. 6점 핸드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투하트나 투스페이드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메이저 오픈을 해오면 투 레벨 심플 레이즈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핸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를 오픈했어요. 원하트를 오픈하면 내 점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HSP 5점에다가 자, 여기가 DP 1점 더하면 6점 정도 했는데 그런데 좀 특별하죠. 그죠? 하트가 무려 몇 장이나 있습니까? 5장이나 있죠. 그죠? 자,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비딩을 하는 게 좋으냐? 투하트를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핸드는요, 포하트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장 핏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하트, 포하트로 이렇게 에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 5장. 근데 사실은 이제 에이스 하나 정도 있고 짧은 수트가 하나 있을 때 이렇게 포하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핸드는 사실은 굉장히 밸런스한 핸드죠. 5장 서포트가 있지만 핸드가 밸런스하죠. 그럴 때는 포하트가 좀 꺼려집니다. 그런데 용감하신 분들은 포하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욕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굉장히 컨서버티브 하신 분은요, 조심성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핸드로 투하트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어떨 때는 투하트가 되기도 하고 포하트가 되기도 하죠. 그죠? 사람 성향이 나옵니다. 오리지널로 따지면 사실은 이건 투하트 할 핸드죠. 그잖아요?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원하트에다가, 그죠? 자, 3장 이상의 서포트가 있죠? 그죠? 그러면 HSP 5점에다가 DP, 더미 포인트 1점 하면은 6점이죠? 하트가 5장이니까 여기다 점수를 좀 더 준다 하더라도, 7, 8점의 밸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하트 해도 욕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이걸 투하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포하트,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포하트 할 겁니다. 왜냐면 10장 핏이 있으니까. 왜 포하트를 하냐면요. 스페이드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우리가 하트 10장 핏이 있다는 거는 상대방의 하트들이 극단적으로 짧다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방은 스페이드 핏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상대방이 스페이드의 파셜이나 또는 게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투하트만 하면 상대방은 100% 스페이드로 공격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경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피곤해지죠. 그죠? 그래서 설령 좀 다운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방해하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스페이드 핏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로 포하트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포하트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핸드 평가를 하는 응답자로서의 핸드를 평가한다면 투하트가 맞겠죠. 자, 핸드 6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내 HSP를 볼까요? 5점, 6점, 7점, 8점.
그래서 사실은 한 9점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하는 순간 이 핸드는 날개를 답니다. 자, 그러면 파트너가 하트를 오픈하면 나는 서포트가 있죠. 그 순간 DP는 뺀다고 그랬죠. 1점은 뺍니다. 자, 그럼 HSP를 더합니다. HSP가 5점, 6점, 7점, 8점이죠. 자, 8점에다가요. DP 점수는 빼는 대신에 뭘 더한다고요? 더미 포인트를 더한다고 그랬죠. 짧은 거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짧은 게 스피드가 싱글턴이네요. 몇 점을 더해요? 트럼프 4장 서포트가 있을 때는 3점을 더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몇 점이 돼요? 11점 핸드가 되죠? 11점 핸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요? 이거는 인비테이셔널 핸드가 되죠? 이거를 4장 서포트에 11, 12점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리밀레이즈 한다고 그랬죠? 리밀레이즈는 뭐라고요? 3하트 이렇게 뛰셔야 돼요. 점프 레이즈를 한다는 겁니다. 1하트, 3하트 리밀레이즈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파트너가 원스페이드 오픈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죠? 자, 원스페이드를 하면 우리 파트너가 원스페이드 오픈을 했다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요. 자, 내 핸드는 여전히 5점, 6점, 7점, 8점에다가 9점 핸드죠. 그죠? 9점 핸드. 비딩은 뭐 해야 되겠어요? 토클로 못하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원노 트럼프 하는 겁니다. 파트너한테 서포트가 없고 나는 툴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10점 이상의 핸드가 아니다. 방법은 6점 이상이니까 패스는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원노 트럼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파트너와 핏이 맞게 되면 막강한 핸드가 된다는 거죠. 그죠? 핏이 안 맞으면 이렇게 부끄러운 핸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의 핸드가 핏이 맞냐 맞지 않느냐고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핸드 평가에 있어서. 자, 이번에 핸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점 핸드죠. 그죠? HSP 10점이에요.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합니다. 그럼 뭐예요? 핏이 안 맞잖아요. 그죠? 원하트 오픈을 했다면 그럼 뭐라고 비딩해야 되겠어요? 스피드 4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스피드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원스페이드 6점 이상이야, 나 스페이드 4장 이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원스페이드 오픈을 하네요. 그럼 앞에 사례하고 똑같아지죠? 원스페이드 오픈을 하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오프너는 이 사람이 몇 점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6점 이상이라는 사실만 알게 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핏이 맞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 파트너가 원스페이드 오픈했다면 내가 HSP 10점에다가 그죠? 하트가 더블턴이죠. 그죠? 1점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11점 핸드가 되겠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리밀레이즈 3스페이드 하면 되겠네요. 그죠? 4장 서포트에 나 11, 12점 밸류다 라는 거죠. 핸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핸드 8번.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해요. 원하트 오픈하면 하드핏 없잖아요. 그죠? 스페이드 3장밖에 없죠. 자, 근데 점수를 한번 세볼까요? HSP가 몇 점이냐면요. HSP 11점에 다이아몬드가 5장이에요. 그러면 12점 밸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점 이상이니까 뭐 하면 돼요? 뉴스를 비딩하면 되죠? 투 다이아몬드라고 비딩하면 됩니다. 그죠? 투 다이아몬드 라고 비딩하면 하트 3장 소프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10점 이상이야 라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몇 장? 4장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4장 이상. 자,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원스페이드를 오픈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3장 소프트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3스페이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3스페이드 하면 뭐라고요? 4장 서포트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3장 서포트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서포트는 우회 비딩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뭐예요? 일단 스페이드 서포트가 있다는 거는 다음 차례에서 보여주고 지금은 10점 이상이다 라고 투 다이아몬드 비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 스페이드 서포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원하트 오픈의 투 다이아몬드도 하드 서포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 투 다이아몬드 응답은 폴싱이다, 넌 폴싱이다, 폴싱이다. 언리미티드다. 그래서 오픈을 패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 핸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HSP 11점이에요. 그죠? 인비테이션 핸드가 됩니다. 자,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어요. 똑같은 케이스가 되네요. 원하트 오픈을 했다면 하트핏이 맞죠? 그러나 일단 당장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3장 서포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회 비딩을 한다고 그랬죠. 자, 4장짜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투클럽 이렇게 비딩하시면 돼요. 자, 다이아몬드도 4장이고 클럽도 4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낮은 것부터 비딩합니다. 4장, 4장. 근데 다이아몬드가 5장이면 투 다이아몬드부터 하시면 되겠죠. 투클럽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비딩하면 파트너가 뭐라고 비딩하면 그때 하트 3장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서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너가 원스페이드 오픈을 해요. 원스페이드 오픈을 하면요, 여기서 11점이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스페이드 이번엔 핏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좀 전에 앞에 핸드와 똑같이 여기서도 응답은 뭐다? 투클럽 하시면 돼요. 나 10점 이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핸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파트너가 원 하트 오픈을 했어요. 핏이 맞죠? 자, 핏이 맞습니다. 핏이 맞는데 내가 몇 점이에요? 인바이트 핸드예요. 자, 인바이트 핸드는 다이렉트로 바로 서포트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때는 뭐예요? 스페이드 4장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원 스페이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원 스페이드를 보입니다. 왜? 파트너가 스페이드 4장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4장 4장 수트가 있고 5장 3장 수트가 있으면요, 일반적으로 4장 4장 있는 수트가 트릭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가 한쪽으로 몰려있을 때 4-4를 들고 있는 게 5-3를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설령 5-3이 맞았다 하더라도 4-4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지만 스페이드 4장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스페이드 4장 하트 5장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원 스페이드로 먼저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뭐라고 비딩하면 그 다음에 하트 서포트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어떤 핸드였다? 인비테이션 핸드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 오픈했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11점 밸류가 되죠? 3 스페이드 하시면 되겠죠. 리밀레이즈 3 스페이드. 그죠? 네, 이렇게 비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게임 펄싱 핸드가 나왔네요. 자, 13점 HSP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오픈을 해요. 원하트라고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나는 뭘 비딩하느냐? 우리 파트너가 스페이드 4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원 스페이드 응답을 합니다. 그죠? 6점 이상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 스페이드 4장 이상 있어 라고 먼저 응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가 뭐라고 비딩하면 그 다음에는 게임 최소한 3노는 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죠?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 오픈하네요. 그러면 당장 보세요. 4장 서포트가 있죠. HSP 13점에다가 여기 하트도 지금 더미 포인트 1점 추가죠. 그러니까 일단 14점 이상의 밸류가 되는 거죠. 14점 밸류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앞쪽에서 제가 슬쩍 하고 뒤에서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럴 때 뭐라고 하느냐? to no trum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 4장 이상의 서포트가 있고 13점 이상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너한테 되려 물어봐요. 이게 에스크입니다. 에스크. 토너가 에스크예요. 뭐라고 에스크하는 거냐? 야, 너 네 핸들을 나한테 더 설명해 줘봐 라는 뜻입니다. 뭘 설명하라는 거냐? 그거는 바로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거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핸드 12번 가겠습니다.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어요. 자, 점수가 12점이죠. 그죠? HSP만 지금 12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트핏이 맞았네요. 그죠? 12점에다가 더미 포인트 1점 더 해야 되죠. 13점 밸류죠. 그런데 바로 포하트를 가면 안 됩니다. 바로 포하트를 가면 안 되고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회 비딩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 다이아몬드부터 합니다. 파트너가 뭐라고 또 응답을 하겠죠? 그 다음에 포하트 이렇게 비딩 하시면 돼요. 게임 점수다라는 거. 자, 그래서 3장 서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 응답을 해도 똑같습니다. 자, 스페이드 핀 맞잖아요. 그죠? 투 다이아몬드라고 응답한 후에 4 스페이드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코비 토너 트럼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내 핸드가 지금 스페이드 4장 서포트가 있고요. 그죠? 자, 14점 핸드가 됩니다. 자, 그때 이럴 때 투노 트럼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코비 투노 트럼프는요. 슬램을 조사해보는 그런 시퀀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요. 자, 일단 첫 번째가 너 짧은 수트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파트너가 짧은 수트가 있으면요. 슬램이 점수가 33점이 H는 안 돼도 쉽게 슬램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짧은 거 있니? 자,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없을 때 나 짧은 거 없다면 세 가지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오프너는 세 가지 핸드가 있다고. 뭐가 있어요? 12, 14 밸런스, 12, 14점, 15, 17 미디엄, 18, 19 맥시멈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짧은 게 없는데 자, 미니멈일 때는 포스페이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 나 짧은데 나 미니멈이야. 포스페이드 바로 비딩해요. 그 말이 즉슨 확 뛰는 거는 많아서 뛰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없어서 뛰는 거예요. 그걸 브리지에서는 Fast Arrival 룰이라고 합니다. The Rule of Fast Arrival. Fast Arrival이 굉장히 올드한 브리지의 그 원칙인데요. 좀 약하면 약할수록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어떤 공간을 여지를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겁니다. 포스페이드 가는 거는. 자, 그래서 오프너는 미니멈에 지금 여기 그 숏이 없는 겁니다. 짧은 게 없는 겁니다. 12, 14면 포스페이드. 자, 미디엄이면 3노라고 합니다. 3노 트럼프를 플레이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9장 핏이 있는데 왜 3노 트럼프를 플레이하겠습니까? 메이저 포스페이드를 해야지. 그 뜻이 아니고 파트너가 물어보니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답자가 물어보니까 나 15, 17이야 라는 거. 3 스페이드가 제일 강한 거예요. 3 스페이드가. 나 짧은 건 없지만 나 맥시멈이야. 18, 19점이야 이거예요. 그래야지 파트너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요. 짧은 게 있으면요. 미니멈이든 맥시멈이든 간에 그거는 표현을 못해요. 내가 18, 19점인지 12, 14인지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짧은 게 있으면 무조건 그걸 대답합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느냐? 3 클럽, 3 다이아몬드, 3 하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 클럽, 3 다이아몬드, 3 하트. 3 클럽은 당연히 예상되시죠? 클럽이 싱글턴. 3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싱글턴. 3 하트는 하트가 싱글턴. 점수는 몰라요. 12점 이상이야. 하지만 이게 짧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는 4 클럽, 4 다이아몬드, 4 하트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무조건 짧은 거에 있는 건데 그게 짧다는 뜻이 아니고요. 톤으로 물어봤을 때 4 클럽이나 4 다이아몬드, 4 하트 하는 거는요. 5 핸드라는 겁니다. 5 핸드. 스페이드 5에 4 클럽 하면 클럽 5장이라는. 근데 뭐냐면 이 두 개가 수트가 다 좋다는 거예요. 그 수트라는 겁니다. 그냥 클럽이 5장이긴 한데 안 좋다 그러면 클럽을 보일 필요가 없이 5면 무조건 싱글턴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위에 3 다이아몬드나 3 하트 하시면 되겠죠? 그죠? 좋은 세컨 수트가 있을 때 이렇게 비딩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우는 둘 다 짧은 게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코비 투노 트럼프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슬램을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사례가 나오면 그때 제가 제코비 투노 트럼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사례가 나오면 또 더 다루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이 정도를 좀 숙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오늘 외울 거 너무 많습니다. 그죠? 머리가 터지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제가 좀 잔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어차피 넘어가야 될 산이에요. 자, 이제 연습 핸드 한 2개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딩만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자, 웨스트가 딜러네요. 자, 웨스트가 이겁니다.
그리고 요 핸드는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다 플레이 하실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12점에 13점이죠. 웨스트 뭐 해야 되겠어요? 원 스페이드 이렇게 메이저 오픈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패스하고요. 그죠? 패스하고 이스트 보시겠어요? 이스트는 6점에다가 4장 서포트가 있죠. 그리고 6에서 9점이죠. 뭐 하시면 돼요? 투 스페이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 패스하고요. 웨스트는 미니멈 핸드잖아요. 그죠? 파트너가 6에서 9점이라고 그랬어. 뭐 볼 거 있겠습니까? 패스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컨트랙은 투 스페이드로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가 디클레어러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우스가 딜러네요. 사우스 핸드 5422 HSP 12점에 13점 밸류네요. 메이저 5장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겠어요? 원하트 오픈하면 되겠죠. 원하트. 자, 웨스트 패스 하시면 되죠. 웨스트 패스. 자, 노스 보시면 13점이나 되네요. 13점에 하트 4장이 서포트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배웠죠. 뭐라고요? 제코비 투 노 트럼프 하면 되겠죠. 여기 패스합니다. 자, 5422 미니멈 핸드죠. 미니멈 핸드니까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포와트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파트너가 미니멈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13점이에요. 우리 파트너 만화에 14점. 자, 33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포와트 패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우스가 포와트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는 여러분이 문화센터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요 내용 메이저 오픈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좀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너가 그 다음에 어떻게 비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음 비딩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